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정말 귀한 아이들이죠. 정말 소중한 아이들인데요. 이런 영재 아이들을 판별하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채널은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지금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지능검사에 대해서 I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웩슬러 IQ 100인 아이와 IQ가 130 이상인 아이는 어떻게 다를까입니다. IQ 100, IQ 100, IQ 130 이상. 이거는요, IQ 100이라는 뜻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IQ 100이라는 뜻은 딱 중앙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중간이라는 뜻이죠. IQ 100을 기점으로 해서 100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100보다 낮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IQ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사람들은 전체 IQ 100 이상이 50%가 있고요, 100 이하가 50%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Q 100이 결코 낮은 건 아니에요. 그냥 중간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항상 120, 130, 140을 받기 때문에 100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0은 어떤 지점이냐? 보통 130은 영재를 가르치는 그런 지점인데요. 상위 2% 안에 드는 아이들이죠. 130이 2%라면 135는 1%고요. 140이 올라가면은 뭐 0.4%, 0.3%, 0.2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IQ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IQ 100인 아이와 IQ 130 이상인 아이들은 좀 달라요.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IQ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적인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환경적인 영향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릴 때는요, IQ가 많이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유치원 정도 다는 아이들은 지능검사 정도를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높다, 강하다, 강점과 약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약점은 그동안에 엄마가 아니면 가정에서 잘 지원해주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극을 주지 못하면, 촉매라 그러죠. 자극을 주지 못하면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표현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적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학습적 자극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IQ 100인 아이들 그리고 IQ 130 이상인 아이들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학습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학습의 속도.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과정이죠.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빠르고 느리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빠르고 느리다. IQ 100이라는 것과 IQ 130이라는 것은요,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끼리 비교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빠르냐 느리냐를 갖고 우리가 IQ를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속도가 일단 130 이상 되는 아이들이 빠르다는 겁니다. 거기엔 뭐가 들어있느냐? 학습이라는 것 속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메모리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훈련을 늘 어릴 때부터 자꾸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한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눈이나 우리 귀나 모든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우리는 정보라 그래요. 정보. 딱 들어온 그 다 순간이 뭐냐면 감각이죠. 감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이 감각기관의 정보가 들어오면 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우리가 또 처리가 돼요. 이렇게 주의를 주면은 그 주의를 받은 정보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던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 어린아이들은 뭐가 없겠어요? 머릿속에 저장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잘 처리하는 능력,
이걸 빨리 처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수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어 학습이에요. 언어를 얼마나 빨리 학습하느냐. 어릴 때 엄마가 별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글씨를 빨리 배운다든지 글씨를 빨리 쓴다든지 이런 말을 조리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아주 뛰어난 그런 학습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 능력이 빠른 아이들 대부분 우수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부분 130 넘는 그런 아이들은요. 엄마가 글자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깨우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중을 하는 지속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집중력의 지속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을 빨리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강하게 집중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해야지 학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IQ가 100인 아이하고 130 아이를 제가 늘 연구를 하면서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래요. 100인 아이들은요, 집중 시간이 비교적 짧고 그리고 집중을 하더라도 어떠냐면은 집중하는 그 강도가 약해요. 약해. 그런데 비해서 130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요, 이 집중 시간도 길 뿐더러 집중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학습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한다. 그런 뜻이죠. 이 집중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은 학습을 깊이 있게 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추상적 사고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능력이 달라요. 추상적이란 말은 구체적이란 말의 반대말이죠. 구체적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건데, 물체를 보고 그 물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구체적 사고죠. 구체적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그 큰 어떤 감이 있어요. 감이 있고 또 조그만 밤이 있어요. 감과 밤, 어떤 게 더 크지? 이렇게 보는 거죠. 감이 더 크죠, 밤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감보다 더 큰 것도 있죠. 사과도 있고 배도 있잖아요. 감보다 배가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쉽죠. 어느 게 더 크지?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A는 B보다 크다. 그다음에 B는 C보다 크다. 그러면 A와 C의 관계는 어떤 게 크지? 이렇게 물어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처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고 불러요. 추상적 사고 능력. 이 추상적 사고 능력은 추상적인 개념을 잘 처리해야 돼요. 추상적인 개념. 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실물이 아니고 그 실물에 이름을 붙여준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라고 물체가 있잖아요. 그 물체하고 그 사과라는 글씨가 있잖아요. 사과라는 글씨. 또 뭐 우리가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라는 물체가 있잖아요. 동물이 있잖아요. 그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부터요, 우리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송아지라고 불렀으면요, 지금도 우리는 그거를 송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걸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또 여기는 우리 숫자도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 이런 언어, 숫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징인데 이런 상징 처리를 잘 하는 거죠. 이 상징 처리를 잘하는 능력, 추상적 사고 능력이 이거 상당한 수준이 높아야지 하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잘 못하고요. 보통 한 5세, 6세, 7세가 돼야지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은 130 이상 되는 아이들은요,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더 잘해요. 더 관심 있어 하고 집중도 잘해요.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안 하려고 그러거나 지루해 한다거나 그래요. 예를 들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하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한테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계속 하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어 할까요? 이게 바로 그런 거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잘 맞추는데 쉬운 문제는 잘 틀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보시고 너무 그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는 왜 도대체 100점 맞아야 되는데 맨날 쉬운 문제를 틀려갖고 오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식의 체계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의 체계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묶이면서 분류도 되고요.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덩어리로 묶이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서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지식이라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새라는 그런 동물이 있잖아요. 새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 중에는요, 작은 새부터 큰 새까지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이 체계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류를 잘 해놓는다. 이러면 아주 우리가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지식의 체계화가 우수한 아이들은 훨씬 더 정확하고 분류가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분류 체계.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 이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적용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보면요. 이런 지식 체계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훨씬 그런 걸 잘해요. 이해보다는 적용보다는 분석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 이런 것이 높은 수준이 점점 또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 지식 체계가 잘 정리되고 분류되고 이렇게 체계화가 잘 된 아이들은 이해를 잘하는 것보다는 적용을 더 잘하고 분석을 더 잘하고 착착착 위로 올라가면서 하라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웩슬러 IQ 100인 아이와 IQ가 130인 이상, 130 이상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를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학습 속도가 다르다. 학습의 속도가 다르고요. 둘째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다르다. 세 번째는 지식의 체계화 정도가 다르다. 지식의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주로 지적인 것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죠. 정의적인 것이라든지 정서적인 그런 부분은 또 이거하고 달라서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